뇌와 심장을 깨운 10분. 절망의 끝에서 인생을 뒤집은 사람들. 2년 전 36세 이준혁 씨는 성남 구시가지의 눅눅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눈을 뜨기 싫어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앞집 담벼락이 보이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에서 그는 아침마다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난 걸까? 고졸 학력에 변변한 기술 하나 없이 15번이나 직업을 바꿨지만 남은 건 빚과 패배감뿐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매일 새벽 한강변을 걸으며 누구보다 환하게 웃습니다. 2년 만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비밀. 그건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하루 딱 10분의 루틴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더 이상 도전할 기운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늦었다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오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냉혹한 과학적 사실과 이준혁 씨를 포함한 세 사람의 실제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기운을 북돋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심장 속에 잠들어 있는 반전의 스위치를 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벼랑 끝에서 삶을 뒤집은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빚더미에 눌려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60대 김철수 씨, 이혼 후 생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가던 46세 박미경 씨, 그리고 학벌도 돈도 백도 없다며 스스로를 삼류 인생이라 불렀던 38세 이준혁 씨. 이 세 사람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의 절망을 오늘의 희망으로 바꾼 그들만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천 부평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김철수 씨는 30년 동안 시장 골목을 지켜왔지만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60세의 나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명절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근히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는 시선을 느꼈을 때 그는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몰래 흐느꼈습니다. 내가 60평생 산 결과가 고작 이 정도 동정이나 받는 처지인가 싶어 스스로가 혐오스러웠습니다. 매일 새벽 4시마다 공황장애가 찾아와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90세에도 뇌세포가 자라난다는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계양산 언덕을 뛰며 그는 다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 통증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 믿으며 3주를 버텼습니다. 뇌의 안개가 걷히자 30년 철물점 노하우를 살린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비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늙은이가 뭘 안다고 아는 척하느냐는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묵묵히 100건이 넘는 수리 사례를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어느 날 올라온 희귀 부품 수리 문의였습니다. 단종된 지 20년이 넘어 부품을 구할 수 없던 오래된 산업용 밸브를 어떻게 수리하느냐는 긴급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모두 손을 저었지만 철수 씨는 30년 전 매장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부속품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창고를 뒤졌고 결국 기적적으로 그 부품을 찾아내어 수리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도저히 못 고칠 줄 알았던 기계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하나가 블로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전국의 공장장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그를 진짜 기술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단순한 철물 판매를 넘어 구하기 힘든 부품을 매칭해주고 현장 맞춤형 공구 세트를 큐레이션해주는 전문 컨설턴트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는 전국에서 공구 상담을 요청받는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이 되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박미경 씨의 삶은 더 처절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좁은 방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에피소드는 아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케이크 하나 사줄 돈이 없어 떡볶이 가게에서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튀김을 한 개 더 시켜줄까 말까 망설이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그녀는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엄마일까? 왜 더 똑똑하지 못했을까? 자책하며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침 명상을 하던 중 자신의 요리 실력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한 도시락 사업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배달 앱 등록조차 쉽지 않았고 주문이 하나도 없는 날에는 재료비를 날릴까봐 남은 도시락을 직접 길거리에 들고 나가 팔기도 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역의 대형 학원가에 전기 도시락을 납품하기로 했던 대형 계약이 경쟁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한순간에 취소된 것입니다. 한 달치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녀는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던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재고 도시락을 들고 인근 병원 야간 근무자들과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무료로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도시락을 드셨던 한 간호사분이 자신의 SNS에 오늘 밤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따뜻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다음 날부터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을 먹이고 싶은 엄마들의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을 하던 경쟁 업체들은 결국 사라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은 미경 씨의 도시락은 가장 따뜻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역에서 가장 주문이 많은 도시락 브랜드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꿈을 줬는 멋진 엄마의 뒷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혁 씨는 스스로를 삼류 인생이라 불렀습니다. 15번이나 직업을 바꿨지만 늘 실패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대리운전을 하던 어느 겨울밤, 취객에게 말도 안 되는 욕설을 들으며 무릎 꿇고 빌어야 했던 날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 울분이 터졌지만 통장 잔고 영원이라는 현실이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 16시간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배고픔에 밤마다 냉장고 앞을 서성이며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자 마법처럼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 집중력으로 전기기사 자격증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2번이나 낙방했습니다. 30대 후반에 다시 공부한다는 것은 뇌가 굳어가는 느낌이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땄다고 인생이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현장에 나갔을 때 그는 나이 어린 현장 소장에게 이론만 배운 샌님이라며 무시당했고 작업 도구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시련은 어느 대형 상가 배선 작업 중 발생한 원인 불명의 누전 사고였습니다. 베테랑들도 며칠째 해결하지 못해 건물 전체 전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그의 탓으로 돌리려 했고 그는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꼬박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16시간 공복으로 단련된 초집중력을 발휘하여 설계도조차 없는 복잡한 천장 내부의 배선을 일일이 손으로 추적했습니다. 결국 건물 지하 구석에 아주 미세한 피복 손상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업을 재개한 상가 주인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를 무시했던 현장 소장도 그를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은 실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전기 설비 업체를 차렸습니다. 지금 그는 성남 구석구석을 누비며 자신의 기술로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당당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죽기만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세계적 학술지 셀스템 셀은 이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인간의 해마는 90세가 되어서도 평생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뇌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뇌의 비료라 불리는 BDNF 물질을 분비시키는 3가지 루틴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 기상 후 30초 전력 질주 3회. 이 짧은 운동은 근육의 젖산을 발생시켜 뇌로 전달하고 잠자던 뇌세포를 깨우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둘째, 5분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심장이 원하는 목표를 상상하세요. 머리가 불가능이라고 할 때 심장은 이미 당신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길을 제시합니다. 셋째, 저녁 8시 이후 공복을 유지해 뇌를 업그레이드하세요. 16시간의 공복은 간에서 케톤체를 만들어내어 당신의 뇌를 초집중 모드로 전환해줍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증거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해 전 세계를 감동시킨
미국의 화가 모지스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76세에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뇌는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며 끊임없이 신경 회로를 재구축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언제나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녀가 매일 캔버스를 마주하며 느꼈던 설렘이 바로 BDNF를 분비시키는 뇌의 비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맞습니다. 변화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안락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5초의 법칙을 활용하세요. 새벽에 일어나기 싫거나 운동하러 나가기 직전 뇌가 핑계를 찾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5, 4, 3, 2 첫째, 숫자를 거꾸로 세고 즉시 몸을 움직이세요. 뇌의 전두엽이 변명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세요. 처음부터 30초 전력 질주가 힘들다면 딱 5초만 뛰어보세요. 일단 5초를 뛰면 뇌의 시동이 걸립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오늘 수행했다는 성취감을 뇌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결핍의 기록을 남기세요. 변화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 처한 현실의 고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 기록은 당신이 왜 지금 30초를 뛰어야 하는지, 왜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돈도 학력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오늘 딱 한 번만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운명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시작입니다. 안락함은 뇌를 잠재우고 불편함은 뇌를 깨웁니다. 지금 그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한 사람이 결국 인생을 뒤집습니다. 당신의 뇌를 깨우세요.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세요. 당신의 인생은 언제나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